할머니는 이곳에서 4년 동안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는데요. 이상하게 일을 하는데 갑자기 요한이 가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뭐가 자꾸 잡아 끄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갑자기 그냥 일단 말고 갔더니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어차피 안 계시는 거예요. 빈자리예요. 어머.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할머니가 말도 없이 사라진 건데요. 요양원을 이잡듯 뒤졌지만 어디에서도 할머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방문하기 전 누군가 할머니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죠? 어머니한테 다 얘기해놨다고 그래갖고 지금 저기 뭐 일찍 좀 끊어달라서 일찍 끊어서 드렸는데 지금 모시고 올 줄 알았더니 안 모시고 오고 있다. 경찰서 막 받아간 거예요 우리가 파출소 가서. 우리 어머니 좀 찾아달라. 그렇게 사라진 넉 달 만에 할머니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약 드시죠? 네. 다행이에요. 여기 요아원에서. 하지만 할머니는 그 4개월의 시간 동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했는데요. 실화탐사대 제작진이 할머니가 사라졌었던 요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때 누구랑 나간 거예요? 손녀딸. 손녀딸만 혼자 왔어? 내 기억으로 두 분이서 오신 것 같아요. 손녀딸이요? 놀랍게도 그날 요양원에 찾아와 할머니를 모시고 간 사람은 바로 손녀와 손녀 사위라는 겁니다. 치과인가 병원 다녀오신다 하시고 나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박을 며칠 나갔다 온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외박증을 끊어서 보내드렸는데 그 이후로 안 들어오신 거죠. 할머니가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손녀가 모시고 나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왜 안 돌아오시고 4개월 동안 계셨던 거예요? 가족들도 그 점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합니다. 데리고 간 동생한테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좀 이상하네. 그리고 할머니 초반 한번 떼봤는데 27일 모시고 와서 28일 날 걔네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집에 전입이 돼 있는 거예요. 전입시인 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할머니가 사라진 다음 날 할머니의 주소지가 옮겨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체 왜 손녀 부부는 할머니의 주소지를 급하게 옮겼던 걸까요? 이유를 묻기 위해 계속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가족들의 연락을 피하기만 했다는데요. 할머니를 보여달라는 문자에도 딸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라진 건 할머니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날 돈을 다 빼요. 8월 30날 돈 다 찾아갖고 노령연금이 25만 얼마 나왔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노령연금이 그거까지 다 찾아버린 거예요. 최종 할머니 통장에서 나간 게 3억 2,550만 원이죠. 사라진 다음 날부터 할머니 통장에서 총 3억 2,050만 원이 빠져나간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할머니가 손녀 부부와 함께 있는 동안 수억 원의 돈이 인출됐지만 현재 그 돈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라진 그 돈은 할머니가 노후 자금으로 쓸 전 재산이었습니다. 대체 할머니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집을 내가 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고치? 집은 파셨어, 어머니? 팔았는데 뭐 어디서인지 모르겠어요. 그 돈 어디 있어? 없어. 그날 나할 수도 10원도 없어. 지금 내가 뭘 먹고 싶어서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어요. 돈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돈 10원도 없어갖고서는 못해. 더 안타까운 건 그 돈이 어디로 갔고 왜 사라졌는지 할머니가 모른다는 사실인데요. 손녀 집에서 살았던 4개월 동안 인출된 수억 원의 돈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수소문 끝에 최근 이사를 했다는 손녀 부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궁금하네요. 뭐라고 이야기할지. 제작진이 며칠을 기다렸지만 부부를 만나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누구세요? 여보세요? 선생님이세요? 네, 누구세요? 3일 밤을 기다린 끝에 제작진은 손녀의 남편 김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뭐예요?
예, 예. 저는 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다 거짓이고요. 예. 어떤 점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받아가는 거고요. 할머니가 받아가신 거예요? 네. 직접? 네. 할머니가 직접 받아가신 거예요? 90넘 할머니가? 다 장사하고 예, 예. 굳이 네네네. 다시 보실 필요 없고요. 네, 지금 피곤하고요. 나중에 이야기. 아, 그럼 할머니가 직접 근데 돈을 가져가신 거예요? 제작진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남자. 그는 할머니가 돈을 인출했고 그 이후에 직접 가져가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손녀 사위의 주장대로라면 거동도 불편한 할머니가 직접 은행에 가서 다음 날부터 돈을 찾았다는 것인데요. 이 말이 사실일까? 할머니가 돈을 찾았다는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23일 날 먼저 현금으로 2,450만 원 인출해가셨고 8월 30일 날 2억 5천만 원 중에 현금으로 2천만 원, 수표로 2억 3천. 할머니는 집을 판 매매 대금이 입금된 직후 곧바로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했는데요. 그렇게 세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6,450만 원, 수표로 2억 5,600만 원을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와 함께 은행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혼자 사위 오셔가지고 했어요, 거래를. 그때 차 타고 그 지나서 할머니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말씀은 딱히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인간도 들어오고 비번 다 알고 있고 그 통장했고 그 비번을 그러면은 이 사위가 눌렀어요? 아니면 할머님이 눌렀어요? 비밀번호는 직접 사위분이 누르셨어요. 할머니가 은행 업무를 볼 때마다 손녀와 손녀 사위가 동행했었답니다. 그들을 목격한 은행 직원은 또 있었는데요. 할머니 모시고 다니면서 제가 숙별 현금 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여기도 있고 뭐 쭉 들어가면서 바꿨더라고. 현금을 인출해 가시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할머니를 모셔간 직후 손녀 사위가 할머니 명의로 지급받은 수표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할머니는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네. 서울에 네. 독산동에 있는 집을 팔았죠. 네. 그 집 한 돈이 들어있는 할머니 통장에 돈이 들어있었는데 이 돈은 누가 썼어요? 누가 썼냐고요? 네. 모르겠는데요. 그걸 나도 모르는데가 마음이 아파갖고 내 몸이 아파가지고 내가 돈을 썼거든요. 그런데 취재 도중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할머니 통장에서 돈이 인출된 그 이후에 손녀 사위가 아파트를 매입한 겁니다. 뭐라고요? 해당 아파트는 지어진 지 몇 년 안 된 새 아파트였습니다. 할머니의 돈이 사라진 이후에 매입된 아파트.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46평. 46평? 시세가 좀 어느 정도 돼요? 매매가가? 4억 7천. 4억 7천? 6천 7천인가.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손녀는 과연 어떤 입장일까요? 3억이라는 돈이 통장에 있었잖아요. 왜 할머니가 그걸 굳이 빼셨냐고요. 할머니가 집을 파셨는데 집 한 돈을 못 받고 계신데요. 그 은행을 가시고 싶다 해서 은행을 제가 모셔다 드린 건 사실이에요. 할머니가 내역을 이렇게 뽑아보셨잖아요. 돈이 얼마가 빠진 걸 확인을 하신 거예요. 나는 빠져나가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이게 왜 돈이 빠졌냐. 이렇게 되셔서 그래서 할머니가 그럼 돈을 그럼 찾아야 되겠다. 할머니가 통장을 확인하고 3억 2천여만 원의 돈을 직접 인출했다고 하는데요. 할머니는 그날 모셔만 드렸지 네. 그 나머지 일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가셨을 때 돈을 일단은 다 가져가셨다. 할머니께서.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거는 받대는 거죠. 그날 가지고 계셨다는 거는. 할머니가 그 돈을 가지고 계신 거를 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 사건이 터지고 어머니는 유방암이 재발했습니다. 현재는 항암 치료 중이라는데요.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먹는 약만 해도 수십 가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 쳐봐요. 머리가 이게 빠졌던 머리야 얘가. 처음 항암 맞았더니 싹 뭉댕이를 빠지더만 뭉댕이를 빠졌는데 14일 되니까 항암 맞고 14일 되니까 손발도 지금 이게 감각도 없어 남의 거예요. 아픈 것보다도 믿었던 딸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제는 몸도 마음도 지쳤다는 엄마.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그때 두 가지 한꺼번에 받아갖고 내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할머니, 아빠, 엄마, 오빠를 무시했다는 거. 자식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그건 자식이 아니야. 남이 그래도 못하게 말려야지. 나는 우리 딸을 버렸어요. 난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해요, 걔. 완전 우리 가족을 쑥대밭을 만들어놓고 무시를 한 처사. 돈이 전부가 아니야. 손녀 부부는 모른다고 주장하는 할머니의 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인출된 돈을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명의로 지급받은 수표에서 낯익은 이름이 발견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손녀의 시부모님이었습니다. 할머니 돈을 왜 찾았던 건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되시죠? 그래. 서울 MBC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시아버지님 되시는 거죠? 아니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니 돈을 가져가신 건 맞으세요? 아이고. 돈을 가져간 건 맞으세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아니 미친놈 내가 돈 가가게. 아니 아버님 이름으로 수표를 바꾸셨잖아요. 가서 할머니가 바꿔달라고 해서 해가지고 있어. 우리는 바꿔준 것밖에 없는데 할머니 본인이 가져가시고 우리는 돈 10원이라도 받았으면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니다. 아 할머니가 돈 가져가신 거예요? 할머니가 그대로 가져갔는데 우리가 어디서 그를 본인이 가져갔는 거야. 그대로 바꿀라 걔가 이 양반아 보증 좀 만들어라 걔가 가져들었다. 보증 써야 할머니 써주려고 써줬다. 거래 실적이 없으니까. 할머니가 근데 보시기엔 정신이 없으시던데? 정신없는 좋아하네. 정신 빵빵했다 이 양반. 그 당시에 대본이라도 우리가 배웠으면 내가 뭐 있어 사람 새끼다 아니다. 참아 참. 아니 그러면은 그 내용이 다 적기가 있다. 야. 손녀의 시부모는 신용등급이 없는 할머니를 대신해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준 것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그날 시부모의 통장에 1,500만 원이 입금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할머니는 지극히 정상이었고 치매 증세도 없었다는 것이 손녀 시부모의 주장인데요. 하지만 가족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미 수년 전 치매 판정을 받은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게 그 증거랍니다. 그렇다면 사라지기 전 할머니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날씨도 뭐 여름이면 겨울이라 그러고 겨울이면 여름이라면 계절도 몰라. 치매 걸린 지는 7년 정도. 그리고 그 건강보험에서 두 사람인가 그때 집으로 왔었어요. 내가 집에서 모시고 있을 때. 내가 거기서 확정을 지어줬어요. 치매라는 거를. 그래갖고는 그 등급을 받았지, 3급을. 요양원에 입소했던 2010년부터 사라지기 직전까지도 할머니는 장기 요양 등급 3등급으로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답니다. 혹시 기적적으로 할머니의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은 없었을까? 같은 해 12월 할머니의 정신감정을 진행한 주치의에게 당시 할머니의 상태에 관해 물었습니다. 폐행성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치매는 계속 서서히 진행하는 경과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치매가 좋아진다거나 이런 걸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고 볼 수 있죠. 돈 계산한다든지 그다음에 금전적인 스스로 관리를 한다든지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데는 상당히 장애가 있는 정도의 수준의 단계였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매가 아니었다는 그들의 주장이 억지라는 증거도 있다는데요. 할머니가 사라지기 2주 전 딸과 나눈 대화라고 합니다. 이 모든 사건은 아버지 장례식장을 찾은 그날 할머니 집을 매매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시작됐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주도를 이제 그냥 이 돈으로 그냥 편하게 모시자 그래갖고 이제 판매를 했는데 돌아가시고 이사단이 난 거죠. 그렇죠. 우리 아저씨 살아있을 적에는 우리 딸이 마음대로 못하죠. 아저씨가 우리 아저씨 앞으로 다 돼 있고 우리는 이 할머니가 집합단 소리 듣고 나서부터 얘네들이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세웠었던 것 같아요.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사라진 돈의 행방은 알 길이 없고 할머니의 기억은 점점 더 희미해져만 가는데요. 지금 한참 웃으시잖아, 좋아서. 하지만 아픈 어머니와 요양원에 모셔둔 할머니까지 손자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되나? 네, 30만 원 냈고 그리고 약값도 한 몇만 원 나오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병원 갈 때 갑니다. 네, 갑자기 그렇게. 지금까지 할머니의 병원비를 손자 혼자 부담해 왔다는데요. 할머니는 행여나 자신 때문에 힘들까 봐 미안한 마음뿐인데요. 그래서 나는 나이 먹게 죽는 사람이니까 너 걱정하지. 그래도요 이게 별일이 없어야지 내가 마음이 편하지. 내가 지금 많이 아픈 데다가 겹쳐버리니까 어머니는 절 믿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히 계시면 돼요. 돈 걱정하지 마시고. 그들 걱정을 안 해. 네, 돈 걱정도 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온통 걱정뿐이네요. 그렇죠. 뭐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겠죠. 가족들은 손녀 부부와 시부모를 상대로 부당하게 돈을 취득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재판을 기다리던 그때 사이 좋았던 남매는 이제 피고와 증인으로 재판장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돈 앞에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빠 보이겠습니까? 씁쓸하죠. 당연히 돈 앞에는 뭐 피도 눈물도 없고 혈육도 없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가족이 없잖아. 내 자식을 올바르게 살게 하려면 그거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럼 용서 못해. 제작진 앞으로 제보 영상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한 병원 한복판에서 아픈 환자를 둘러싸고 벌어진 소동.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누워있는 할머니를 서로 모시고 가겠다며 욕설과 고성이 오가는 싸움을 벌였다는 겁니다. 동영상이 찍힌 것은 서울의 한 종합병원.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지 해당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4명이서 막 옥시각시하고 여기 막 3명 막 끌고 간다 안 끌고 간다 막 그런 신경전 부리는 거였고 환자분이 너무 아픈데도 환자분은 그 상황을 모르신 자식들이 그러면 얼마나 아이고 참. 그날 소란을 지켜본 목격자들은 할머니가 걱정된다고 했는데요.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영상 속에 등장한 가족 중 일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영상 속 할머니가 바로 자신의 어머니라는 정은희 씨. 제가 지금 63세인데 태어나서부터 저희 친정엄마랑 결혼하고 나서 1년을 제외하고는 쭉 같이 살았어요. 사남매 중 장녀인 은희 씨는 그날 둘째와 막내 동생이 데려간 어머니를 다시 모셔오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두 동생들이 사설 구급 차량으로 몰래 어머니를 옮기려 하자 이를 셋째 동생과 함께 막아서면서 남매 간의 다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유. 당시 영상 속에서 몹시 흥분한 것처럼 보였던 셋째 정찬수 씨. 엘리베이터 딱 열리더라고요. 열렸는데 침대가 그 시체 덮는 그 거적대기 있잖아요. 뭐 얼굴까지 덮었어요. 그래서 난 누구 돌아가셨나 보다 생각하고 저는 웬 시체가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옆에 이제 며느리들이 있으니까 할머니라고 생각을 하고 딱 보니까 눈을 뜨고 계시더라고요. 아유. 처음 이동 침대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사망한 줄 알았다는 겁니다. 뛰어가니까는 눈을 못 뜨셔요. 그러더니 한참 막 불러 엄마 엄마 막 이러니까 제 목소리 듣고서 눈이 한쪽에 떠지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떨면서 내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근데 힘이 없어요. 제가 엄마 우리 집으로 가야지. 이것만 하시더라고요. 말은 못하고. 올해 85세 김순자 할머니. 고령의 어머니를 앞에 두고 사남매가 둘로 나뉘어 다툼이 시작된 건 지난해 어머니가 갖고 있던 땅을 내놓기로 결정하면서부터였다는데요. 땅이군요. 약 23억 원에 팔기로 계약을 맺었다는 땅. 그런데 매매 대금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 남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첨예한 갈등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산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지난 2월 건강했던 순자 할머니가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옆구리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괜찮다고 그랬다가 또 아프다고 그랬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그러니까 야 아프다 아무래도 병원 가야 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병원 가서 CT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췌장암이라고. 고령에다가 암이 간까지 전이된 탓에 수술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데요. 결국 가정에서 통증 완화 치료를 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치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고 싶은 거 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신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호스피스 하면서 이제 중선료가 또 이제 할머니 좋아하니까 예, 병원에 그냥 있는 것보다는 가족들하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해가지고 지난 4월 초 집안에 할머니와 손자 며느리만 있었을 때 벌어진 일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배를 누르는 거예요. 저기요 나오세요.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목소리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살짝 열었더니 문이 열리자마자 갑자기 손이 쑥 들어오더니 제 머리채를 잡고 제가 고꾸라지게끔 잡아당긴 거예요. 얼굴을 확인해 보니까 막내 외숙모였어요.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욕설을 하고 소리 지르면서 빨리 올라와! 하고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당시 그 소리를 듣고 올라온 이들은 둘째 아들 부부와 막내였습니다. 당시 CCTV 영상이에요. 제가 쓰고 온 모자가 현관문 사이에 걸려서 문이 제대로 닫히지가 않는 거예요. 순식간에 저희 집 안으로 들어와서 이 내복바람으로 주무시고 있는 할머니를 그냥 들쳤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나오고 저희가 할머니를 위해서 대여한 휠체어를 들고서 내려간 거죠. 아니, 저게 말이 됩니까, 저게? 아니 저렇게 물리적인 충돌까지 하면서 집안에 들어간 거죠? 내복바람의 순자 할머니는 그렇게 아들 등에 업혀 딸의 집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 아들이 순자 할머니를 데려가기 전 일어난 폭행으로 손자 며느리 최 씨도 큰 상처를 입었다는데요. 둘째 아들에게 강제로 어머니를 모시고 간 일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올라오셨을 때 씨는 그 폭력 행위가 없었던 거예요? 저희는 그건 못 봤는데 다 같이 몰려왔을 때 열어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씨가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열어줬겠죠. 그냥 들어가갖고 엄마 모시고 나왔어요. 그냥. 할머니를 그렇게 모시고 가는 이유가 뭔지 좀 여쭤봐도 돼요? 할머니가요 같이 자 있는 줄 알았어요. 암이 말기고 막 그런데 어머니도 안 보여주고요. 그리고 집에다 방치시켜놓고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방치됐는 줄 알고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요. 야, 특별한 사람이 엄마가 보고 싶다는 소리 병원에서 있었던 소동 당시에도 역시 학대를 주장했던 막내 아들. 아파서 방치된 어머니를 구출한 것뿐이라는 두 아들의 주장에 대해 첫째 은희 씨는 어떤 입장일까요? 사기니까 간에까지도 많이 됐대요. 나이 젊은 사람 같으면 항암제라든 이런 걸 권유를 하겠는데 근데 그거를 하면은 더 힘들다. 저 상태로는 못한다. 편안하게 엄마가 하실 수 있는 걸 다 해주는 게 좋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원 그런 데 가지 않고 그러면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형제들끼리 이렇게 고령으로 인지 기능이 낮아져 있었고 당시 약간의 치매 증상도 보였다는 할머니. 하지만 거동이 가능했던 터라 가족들 곁이 더 나을 거라는 생각에 집에서 간호를 했다고 하는데요. 주 2회 가정 호스피스 전담 간호사가 방문해 환자를 살피고 할머니의 통증 완화를 도왔다고 합니다. 은희 씨도 어머니의 상태를 기록하면서 의료인의 지시에 잘 따랐다고 했습니다. 또 함께 사는 6살 증손녀 역시 아프신 어머니에게는 큰 기쁨이었다는데요. 큰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풀어. 아이고. 날 노래고 불렀냐? 불러 엄마. 안녕하세요. 지인들 역시 딸과 함께 지내는 생활을 순자 할머니가 만족해 했다고 기억합니다. 이 딸 없으면 못 살았어요. 옛날 어른이니까 전자제품 이런 것도 못 만지시고 하니까 나는 우리 딸 없으면 못 살아. 그러셨어요.
딸이 엄마한테 한 번 큰 소리 한 번 칠지도 몰라. 이 딸도 그렇게 엄마한테 잘했어요. 그런데 두 동생은 누나인 은희 씨가 어머니의 병을 자신들에겐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이제 동생들한테는 엄마가 아프시다. 암이란 얘기 안 하고 많이 아프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번 납치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병이 없었다고 생각했을 때 납치를 했었던 거잖아요. 1월 20날 제가 집에 없었어요. 저희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삼촌 둘이 왔대요. 와가지고 엄마 빨리 옷 입어.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있다가 추어탕 사야 되는데 아들이 그런다니까 이제 좋아가지고 옷을 이제 입는데 엄마 빨리 그냥 아무거나 입어. 막 해가지고 그 항상 들고 다니시는 핸드폰도 놓고 그냥 몸만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추어탕만 드시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신 거예요. 그렇게 아들들과 같이 집을 나간 순자 할머니는 딸 집으로 바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두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간 후 신분증과 통장을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며칠 후 둘째와 막내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법무법인을 찾아가 증여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변호사에게 공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확인서의 내용은 땅값으로 받은 잔금 중 14억을 둘째와 막내 아들에게 증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잔금은 너하고 막내하고 가져라. 엄마가 그랬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막내가 형 이거는 우리만 들어서 될 게 아니다. 그래갖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하는데 어머니가 또 그렇게 대답을 다 하셨어요. 추어탕을 사드린다며 어머니를 데리고 가서 자신들의 집에 머물게 했던 둘째와 막내 아들. 하지만 정작 순자 할머니는 아들들 집을 나와버렸다고 하는데요. 전화 와서 갑자기 너 할머니 데려갔니? 막 그러면서 할머니 너네 집 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없어졌구나. 제가 끊고 달려갔죠. 할머니가 없어졌다는 말에 무척 당황했다는 손자. 전화를 계속했죠. 여보세요? 할머니 어디야? 아, 너희 집에 가려면 여기 길 하나 건너이잖아. 왜 없어? 걱정했잖아. 갑자기 없다고 해서. 너 지금 어디냐? 나 할머니 찾고 있지 지금. 어디 있어? 아 진짜 걱정하게. 아무도 없길래 몰래 나왔어. 다행히 할머니는 다시 첫째 은희 씨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다는데요. 당시 순자 할머니는 고령과 치매 증세로 인해 의사 능력이 온전치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다른 형제들은 공증을 받았다는 확인서의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평소에 이제 어머님이 했던 말씀도 아니고 그리고 강제성에 대한 부분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들이 고소를 했지만 경찰은 강압의 증거가 없다며 공동 강요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누나가 없는 사이에 어머니를 몰래 업고 집을 빠져나갔을 때도 두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가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재발급받았다고 합니다. 할머님 건강이 걱정돼서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할머니 모시고 동사무소로 가신 거예요? 저는 못 뛴 거 없는데. 아 옆에 계셨잖아요. 아니 옆에서도 저는 모르겠어요. 못 뛰는지 또 그거는 막내가 알아서 해가지고 막내가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간 거예요? 제 핑계는 대고 싶지 않고 아무튼 따라갔죠. 당시 아프신 할머니와 두 아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할머니는 기운이 없으신 게 딱 보였고 휠체어에 앉으셔가지고 힘들어 보이셨고 숨도 조금 흘리시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온전치 않으시긴 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할머니 근데 치매 기운 있으신 거 아니냐, 그러면 신분증 재발급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아니라고, 그냥 잠깐 아픈 거라고, 할머니 잃어버리신 거 맞냐라고 하셨을 때 할머니가 바로 대답을 못 하시니까 그 막내 아드님이 옆에서 잃어버리신 거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좀 강요하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 아들의 요구를 선뜻 들어주기 힘들었던 이유는 또 있었다는데요. 2월달에 신분증을 찾으러 오셨을 때 막내 아들 걔한테 신분증 가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재산을 두고 벌어진 남매 간의 분쟁에 대한 막내 아들의 입장이 궁금했지만 만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연결이 되지 않아 안 받으세요. 끝내 얘기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미리 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걸까?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사실 성년후견을 하셔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을 대리해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할 후견인을 정하고요. 그 후견인의 행위는 법원의 이제 허가하에 진행이 됩니다. 이제 상속인들 사이에 망인이 의사 능력이 온전치 못한 경우 망인을 이용해서 망인의 의사인 것처럼 증여를 받거나 뭐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성년후견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되면 후견인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독단적으로 행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후견인 신청을 했던 첫째와 셋째. 뒤늦게 임시 후견인 결정이 났지만 3일 뒤인 지난 5월 2일 순자 할머니는 끝내 가족들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20여 년 전 병으로 남편을 먼저 보낸 순자 할머니는 한평생 남편과 사남매의 뒷바라지를 억척스럽게 해오며 오직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왔다는데요. 자식들 잘 가르쳤어요. 농사 져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사셨어요. 어디 가서 뭐 진짜 차 한 잔 마시더라고. 얼마 전까지 밭에도 다니셨는데. 이만하시다게 돌아가셨어. 이 좋은 세상 맨날 흙에 서서 일한다고. 에휴. 함께 모여 살던 가족들의 추억이 남아있는 곳. 농사를 짓고 쌀 장사를 하며 번 돈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을 불려나가며 어렵게 마련했던 땅은 할머니의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와,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정말. 아직 계약이 완료되지 않아 새 주인을 기다리는 땅처럼 할머니가 떠나고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도 어지럽기만 한데요. 그런데 촬영 중 누군가와 마주친 은희 씨 가족. 바로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둘째 아들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두 가족 사이에 고성이 오고 가는데요. 누가 뻔뻔히 보여? 한번 봐요. 너 그만해요. 그만하지. 뭐 그만해요. 아니 그렇게 할머니 돌아가. 나가놓고 뭐 하는 거예요? 영화 집에 그냥 쳐놓고. 아니 장례도 안 치르고 뭐 하셨냐고요? 장례 안 치르고 사실 뭐 하셨냐고 도대체? 아 그거는 왜 그랬냐고 도대체?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도대체? 왜 그러면 어머니도 그랬을 거예요? 죽으면 그냥 거의 놔둘 거예요 그냥? 은희 씨 가족이 흥분한 이유는 둘째와 막내 동생 부부가 할머니의 사망 소식을 숨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동생이 아니라 경찰을 통해 할머니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된 은희 씨 가족. 두 동생에게 연락을 해도 답이 없자 어머니가 입원했었다는 병원 근처의 장례식장에 모두 전화를 걸어 시신이 안치돼 있는 곳을 겨우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드님이 두 분이 계신데 그 배우자분들도 다 오셨거든요, 네 분이. 오자마자 뭔가에 좀 쫓기는 듯한 그런 분위기는 있었어요. 그냥 오자마자 다쳐봤자 빈수 안 차리고 가장 빨리 가장할 수 있는 걸 해달라고. 화장이요? 네. 상담과 계약을 하고선 바로 장례식장을 떠났다는 둘째와 막내 아들 부부. 여기 혼자 계세요? 한 30분에 있으니까 손자 오고 따님 오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분한테 전화를 했죠. 지금 따님이 오셨는데 서울 쪽으로 모시고 나가기를 원한다. 어쨌든 오신 분들은 당장하고 다른 분들이 오셨으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승낙하시면 보내드리겠다. 그러자 동생들은 자신들이 앞서 결제한 금액을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빈소 처리하고 저희하고 상의를 안 하고 그쪽이하고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건 돌려주신 게 맞죠. 걔네가 빈소를 차렸으면 조의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그걸 거기서 그 하는 게 맞잖아요. 결국 은희 씨는 두 동생이 냈던 300여만 원을 대신 돌려주고 어머니를 모셔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동생 부부는 끝내 장례식장에 참석하지 않았다는데요. 평소에 사이가 나빴다 하더라도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소식은 알려야 되지 않아요? 저도 알리려고 했는데요. 네네. 안 알리자는 의견이 더 많았어요. 아무튼 그거는 저희가 어머니 잘못한 그거는 인정해요. 할머니 빈소는 왜 안 차리신 거예요? 그럼? 창피해가지고요. 형제들끼리 싸움하고 소리 나고 막 그래갖고 창피해갖고 어떻게 그걸 빈소를 차려. 어머님께서 화장을 싫다고 하셨다고 하던데요?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식들이 안 된대요. 자식들이 물어보니까 다들 그러더라고요. 왜 어머님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 자식들 키워놓고선 참 어머님 저 얼마나 슬펐을 거예요. 화장하는 걸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매장을 했고 그래서 같이 이제 매장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고인 돌아가신 것도 못 봤는데 그거라도 이제 지켜줘야 되는 게 이제 자식이 도리라고 생각한 거죠.
생전 뜻대로 먼저 떠난 아버지 곁에 어머니를 합장했다고 합니다. 순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가져간 마지막 기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미안해 엄마.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여기 아프지 말고 엄마 하늘나라 가서는 잘 살아 엄마. 일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제발 좀. 엄마.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유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니는 떠나고 세상이 없지만 아직 자식들의 갈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